이제 이어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해드린 바대로 오늘 행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좌장을 맡아주실 김태일 총장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철 영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주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철 전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형 대한지방자치학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찬 순실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준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토론을 맡아주실 김태일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교수로 평생 재직하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도가 3차에 해당하는데 1차 행정통합 시도가 있었던 2020년, 21년 이 과정에서 저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시도민들의 그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고 할지 뭐 이런 것들이 2021년보다 지금 더 후퇴해 있는, 더 나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능력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내가 말씀을 다 끝나고 하십시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 좀 곰곰이 가슴에 선을 넘고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시도민들 사이에서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구심과 질문과 불안감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은 뭐 더 관심이 많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쪽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2차 시기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질문을 하면은 뭐 그런 것도 모르느냐고 얘기를 하고 또 밝은 미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당한 시도민들의 권리와 요구를 떼법이라는 말로 아주 모멸감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불만의 목소리, 어떠한 강력한 요구라도 그것은 시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누구도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공재의 이득을 편향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지역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하고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그 비용만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만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고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떼법이라고 그러고 생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지도자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3차 시기에 이 과정이 시도민들의 충분한 그 이해와 지지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과정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주최 측 표현대로 따르면 이제 설명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통합을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논쟁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요식행위잖아요. 지금 아니,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요식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어야 하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자리가 이번에 권역별 4개 지역의 설명회에 이어서 계속 후속 조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반론도 듣고 또 그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는 이런 기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 자리는 설명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문제점과 불만과 주장을 정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래야 그런 점을 고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쳐 나가고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의 반대가 많다라고 하면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될 그렇게 무슨 성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통합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해서 이것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끝까지 시도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요. 라고 판단하면 이 일은 못하는 겁니다. 절대 반대. 아니 그 결사 반대는 뭐 나중에 하시더라도요.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은 그러한 거니까 좀 설명을 일단 아까 이제 그 주장이 목소리가 큰 바람에 설명이 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히 표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쪽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든지 또 다른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혜수 교수와 같이 공동위원장으로서 1차 공론화 위원회를 추진할 때 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시도민들이 원하는 데까지만 갑시다. 시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추진을 했고요. 했는데 뭐 코로나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론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합시다 해서 스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톱할 때도 시장 도지사가 얘기해서 한 거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여기까지 하자고 스톱을 결정하고 시장 도지사님께 알려드리고 그러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서를 내고 요 다음에 시간을 두고 또 시작을 할 때 여기에 근거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록을 남기자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시장 어떤 도지사가 아무리 간 큰 사람이 있더라도 시도민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자리를 조금은 뭐 다 신뢰하지 못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면서 얘기를 끝까지 좀 나누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개인적 의견은 전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서로 교환하는 이 논의를 통해서 그 결론이 찬성이든 반대든 좀 정확히 확인하고 가자는 것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기회는 저 모자 쓰신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동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지난번 경상북도 도청 유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는 잠깐 계세요. 자,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도지사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두 분의 야합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행정통합을 하자 하면서 이 경상북도 도민과 대구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도민들이 하등에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지금 40만 제주 직할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도가 60만입니다. 우리는 대구시 240만, 또 경상북도 250만, 여기도 제대로 40만, 60만 그 자치도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 문제, 행정통합이라는 얘기는 아마 1차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도민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얘기를 시의 도에 돈 없애가면서 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걸 앞으로는 이건 하등에 북부 지역에 지금 도청 유치하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남부 지역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원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행정통합 절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 성함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동수입니다. 이동수 선생님, 안동 지역. 저 이거 지금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녹취하고 있습니까? 메모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자, 지금 저 이동수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 리더십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도지사가 야합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뭐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장과 도지사의 리더십이 시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가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 요 부분은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도지사가 각자의 정치적 야심에 의해서 야합을 하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리더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최철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우려나 걱정 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얘기라거나 또는 시도지사님이 그냥 갑작스러운 또 야합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조용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만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 경상북도는 그야말로 이 철학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웅도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이 과거 영남 남인의 정신은 뭐냐 하면 또 영남 남인으로 이 너무 길어요. 답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아니, 자, 답을 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갑작스럽거나 야합이 아닌 모든 어려운 상황에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지역 리더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로서 제시하는 것이고, 이 논의는 여러 차례 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가장 이 제도의 실현에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은 좋으시지만 이것들을 갑작스럽거나 야합이라고 폄훼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맞잖아요. 자, 질문하실 분. 예. 저 가운데 서 계시는 분한테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맞다. 패널 여러분들, 자, 저기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조용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은 81년도 됐습니다. 누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동에서 온 변현구라고 합니다. 모든 정치에서 이야기할 때는 100년 대계를 앞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81년도 대구 경북이 분리가 되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대계는 무슨 놈 100년 대계는 50년도 안 됐는데 그걸 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살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수요자 원칙에 의해가지고 모든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는 대구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북은 시, 군, 면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대구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급한거는 인원 많은, 수요가 많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지금 도청이 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됐을 때 모든 행정사무는 대구로 통합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경상북도 도청이 호화실로서 분류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려고 방도며 모든 것이 분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은 도민의 행사를 권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아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통합의 효과에 대한 염려인데 이게 대구로 더 쏠림이 더 가속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함께 또 북부 지역이 지금 현재 행정도시로서의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 답변을 좀 듣고 요 다음 번 질문하실 분은요. 아니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지금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북부 지역에서 이 지역의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도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번에 손 드실 때는 남부권 쪽에서 손을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성주 이사장님께서. 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이라고 해서요. 정책을 계속 다루는 포럼을 20년 해봤고요. 30년 전을 아십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안동분들이 많으신데 30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안동시 분들인지 30년 전에 안동군에 사셨던 분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년 전에 1994년도에 당시 구자춘 의원께서 민선단체장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군에서 읍으로 떨어져 있던 지역이 시가 됐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민선단체장 집안장치를 하면은
지방자치가 되겠냐? 소위 말해서 안동시와 안동군이 나눠져 있었고, 포항시와 영일군도 나눠져 있었고, 경주시와 경주군도 나눠져 있었고, 그때 물경 경북은 10개 지역이나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경북처럼 찬성을 했느냐? 또 반대한 데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한 데는 안 됐어요. 경북은 10개 지역,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을 비롯해서 바로 됐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역사니까. 예. 그러면은 그 혜택을 보니까 그때 예. 혜택을 누가 많이 받느냐면 군 지역에서 받습니다. 시 지역 분들은요 덕보고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군 지역에 도로가 뚫리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이래서 군 지역들이 덕을 받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안동시의 기반이 통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제주도 60만을 하는데 제주도도 소멸지역 들어갑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500만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대구와 경북에 뜻 있는 분들이 변 선생님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이게 핸드 마이크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도리에 어긋나요. 가만히 계세요. 질문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다른 순서에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걸 대답하는데 그렇게 이게 저 마이크까지 만들어 가서 하시는 거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아니 잠깐만.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30년 전에 경북이 시와 군을 통합해서 가장 덕을 받던 지역입니다. 10개 지역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대구와 경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다 지역 소멸 지역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6년 전부터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통합을 해서 서울 수도권에 버텨야 되겠다.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걸 보고 제가 자원해서 과거 30년 전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는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이 되건 말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서울로만 사람이 몰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역이 힘을 가져서 서울 수도권에 뺏기지 말자. 젊은 사람 뺏기지 말자. 돈도 뺏기지 말자. 지역 산업도 뺏기지 말자.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자는 이런 뜻이 대구 경북에서 6년 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오늘 역사를 30년 전에 시군 통합됐다.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이 돼서 안동군 지역이 가장 덕을 봤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온 겁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대구는 덕볼 게 없어요. 전부 경북이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순환 족도가 뚫리고 대구 신공항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집결이 됩니다. 그게 어디 땅입니까? 다 경북 땅입니다. 경북 땅이 덕을 봅니다. 네, 이게 역사입니다. 당신은 모른다. 기관단체가 대구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변호사님 앉으십시오. 자, 대구 쏠림이 더 신마지. 자, 대구 쏠림이 더 커질 것이다.
나는 대구 쏠림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조용하세요.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조용하세요. 저기 대구 쏠림이 강화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는 하실 수 있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저 경북 쪽에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다음번 토론회 때는 요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충실하고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주최 측이 준비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동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행정도시 비전이 혹시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주장하시려면 지금 이 주최 측에게 이걸 추진하는 측에게요 보다 더 확실한 확약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대답은 현재 상태 변동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못 믿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못 믿죠. 못 믿겠다 하는 거는 왜 못 믿겠다 하느냐? 지난번 2차 시기 때 행정관청 문제 가지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사람들 억장 터지게 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더 화가 지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얘기를 할 때까지 좀 가만히 계세요. 이차로 아침마다 딴소리합니다. 뭘 보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딴소리 한다는 것도 저도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게 행정도시 비전이 변함이 없다라는 확약을 좀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거 요구를 했는데 그 확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믿지 마시라고요. 이거 임기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 보입니까? 자 마이크 들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이 큽니다. 웅도 경북 어쨌든 전문 교수님들이 연구한 걸 우리가 좀 들어보고 회의는 지장을 주지 말고 그 다음번에 앞으로 소멸에 대해서 좀 알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지. 경상도 도청이 안동 갈 때 저는 포항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입니다. 도시의원 하면서도 왜 경상도의 군령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항과 같은 항구 도시에 많습니다. 그래도 안동 북부 지역에 발전시키려고 저도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실망이 큽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제발 우리도 포항이 묻잖아요. 다음번에 우리 포항 사람들과 나이를 보고요. 우리도 제발 쓰잖아요.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일단 듣고. 안동이 그래도 우리 경북의 문화도시고 양반도시인데 조금만 참고 각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반으로 그만하세요. 들어봅시다. 소멸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안 됩니다. 우리는 무식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소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가 싶어서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 안동 사람이 문화의 도시에서 이렇게 해외 방해지기 됩니까? 포항에 공짜로 물 쓰잖아. 성함 말씀하세요. 성함. 포항에서 온 이두호입니다. 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방금 포항의 이 선생님 말씀은 의사 진행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는 물 피해. 남부 권역에 계시는 분 손 좀 들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남부 권역입니까?
어디신가요? 그래서 저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에 사는 장교가 왔습니다. 장규호 장 선생님.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30년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분권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통합한다는 거는 이렇게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또 다른 작은 중앙정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처음에 의도와 그리고 진행 과정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광역의원이나 시기초 의원들을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그는 뭐 지금 현재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조율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있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니까 제가 지방자치학회 고문님이 계시는데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통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과 자원이 광역 수준에서만 그 강화되는 거 아니냐. 기초 부분, 뿌리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 대답해 주십시오. 네.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 주권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전혀 권한의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구시에 있는 구, 똑같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구하고 시하고 구는 권한이 다릅니다. 시와 구는 권한이 많고 구는 시군에 비해서 똑같은 자치단체지만 권한이 적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구광역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대구시에 집중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중개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이 전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통합을 할 때 통합자치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서로 논란이 있어서 또 시군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별 중앙정부의 안이 나오면서 기존의 시군 구의 즉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광역의 기능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에 의해서 현재 시군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는 이 주권 안으로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거는 각자 판단을 나름인데 법규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법상은 확실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초 단위의 권한은 약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커졌어요. 사실은 이거 논의 시작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이유는 2차 시기에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만한 발언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많은 우려를 했죠. 광역은 통합해서 뭐 권한과 자원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시군은 오히려 권한을 더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구 대도시의 그 구청 같은 그런 역할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발언,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그거 취소했지 않습니까? 취소하고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런 오해가 있을 법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 저 매일 다른 건 나중에 저 밖에 나가서 좀 추궁하십시오. 여기는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책임질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경이죠? 아니 조금 이따 하십시오.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예. 현재 경산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는 박순덕 시의원입니다. 우리 경북 대구 시도민들 행복의 그 삶의 질을 이운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시도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하겠지만은 제가 앞서 이렇게 모두 두 분의 이렇게 설명자에 의해서 이렇게 PPT 설명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시도를 통합을 해야만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또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그 블랙홀을 막을 수가 있다. 또 다음은 시도 통합이 되어서 특별시가 되어야만이 인재나 자연재해를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경북과 대구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경산시를 이렇게 같이 경제를 고민을 하고 경산시 발전을 이렇게 고민을 한 견해에서는 두 분의 이렇게 설명자들이 설명한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도를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을 제가 던지는 것이고 둘째는 시도가 통합이 되어야만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시도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 홍준표 시장님이나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이제 끝놀았네. 우리 경산시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전반기에 의장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굴지의 기업들한테 사준다고 법인을 경산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 특히 또 아까 흰남노 얘기를 포함해 있었던 그 자연사태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책임 추궁만 할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민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2020년대부터 시도 통합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같이 고민을 했어야 했는 일이고 오늘의 이 사태들이 경북도민들이 이렇게 화난 이 모습들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통합을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아마 22개 시군에 어느 의회라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시끄러워지니까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전자 얘기했던 형식에 불과하다. 이 시간들이 도민들이 화가 나기 이전에 미리 좀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통합을 얘기를 했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하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해서 경북도민, 대구시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설명자들이 설명하는 이 자료를 갖고는 절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은 행복을 더 삶을 좋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이 통합을 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화난 이 모습들을 마음들을 좀 달래서 천천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도 통합을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효과,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뭐 인구 소멸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기업 유치 같은 것들이 이 통합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그건 뭐 당연한 질문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을 추진하는 쪽이 설명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민을 개념이 치료하지 마라!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더 선행되었더라면 하는 이제 불만 혹은 아쉬움을 가지시는데 저는 이 점도 대단히 그 통합의 본질적 내용보다도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합 논의하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달래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그 상처가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경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도민의 생각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좀 조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의견 주신 부분 아주 저희가 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또 먼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또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 특별 법안이라든가 그 통합 관련 내용을 준비하느라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저도 와서 또 이렇게 많이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더 무겁고 엄중하게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통합의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분들이 좀 더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보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거짓말이다 그거는. 짜놓은 고수도 반대. 예.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똑바로 보완해. 똑바로. 말장난하지 마라. 뭐 말장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참 전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믿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 신뢰 구축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 놓더라도 그 못 믿겠다고 그러면 또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건 좀 많이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아마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으니까 또 무겁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음번 설명에는 또 진전된 뭔가를 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이 글로벌 기업 유치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논리적인 증빙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로 증빙해야 되고 그런 증거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뭐 시도민들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다음번 설명에는 좀 진전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지역의 남부 지역에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또 자유롭게 좀 얘기를 풀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에 계시는 청도에서 아까 누가 오셨죠? 없어요? 아니 여기 아까 처음부터 말한 걸 아니 이 선생님은 저 북부 지역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지역? 북부 지역인데요. 아 북부 지역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저 우리 전문가님이 박성수 전문가님이 안동군 안동시에 대해서 안동군이 뜻받다 이래서 저기에 손해보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발언 요청하는 분이 없으시니까 기회 기다리시던 분께 말씀 마이크 좀 드리시죠. 자기 소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저 안동에서 왔습니다. 최윤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김태일 차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뭐 때문에 존경하게 됐느냐 하면 김태일 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 그 가운데 공무원은 제가 빼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왔는 거 설명회를 방해하러 왔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잘못되는 거를 지적하고 돌아가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포항에서 말씀하신 분인데 조금 초라스러웠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최철영, 조정찬, 최한용, 정성현, 박승수, 김윤수, 이영철, 이석경, 나종규, 하혜수 님들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걸고 자식들이 있는데 손자들이 있는데 통합하면 인구 소멸 문제 해결된다. 통합하면 대구 경북이 먹고 살기 좋아진다. 두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 고개를 껐다 가시니까 최철영 님 고개를 껐다 가시니까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대자보로 두고 남길 것이고요. 오늘 기록은 좌장님 이게 그대로 남을 거죠. 이분들이 하신 얘기들은. 이거는 공적 기록이니까. 네, 남는 거 그거는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참고하자고 하는데 참고. 그 기록.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예. 다만 이거는 뭐 공적 기록이니까 예. 읽지 않겠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저는 뭐 쉽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발제했던 내용 책자로 남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각 학교에 저는 대답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패널들을 좀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계시는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이름 석자 걸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 뭐 시류에 편승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아까 저 가운데 발언 아까 신청하셨죠. 그러니까 안동시군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박성주 이사장님 하신 말씀에 반론하시겠다. 제가 좋습니다. 네, 저는 안동시 쌀주름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석규라고 합니다. 제가 참 트위터에 나가서 앞에서 참 밀어보려다가 참고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했고 교편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금은 짓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주 전문가님께서 안동시, 안동군 통합에서 안동군민이 덕을 봤다 이러시는데요. 저희들이 30대 때, 저 지금 64살입니다. 저희들이 30대 농사 지어서 땅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함으로 해서 농사 짓고 지어서 땅 한 평도 못 사고 아예 못 삽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때리기 위해서 안동 군부에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이 덕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사적으로 만나면 욕할 겁니다. 저도 지금 조용하세요. 예. 전문가님 존중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또 도청도 와서 경북 북부 지역이 많이 덕받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17개 시군거 다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에서 저 이철호 지사가 또 그 전에 김관영 지사 약속했던 거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지켰으면은 그분도 이 자리에 와서 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 하나 없고 대학교 유치한다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서 북부 지역이 지금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또 행정통합을 해서 약속도 안 지키는 우대가리들이 무슨 놈의 또 저들 대권을 바라고 지금 영향에서 아니요 하세요. 예, 저는 그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하고 정말 약속을 지키면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도청 이전해서 했고 안동시군 통합했는데도 저희들은 정말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 통합하면 정말 잘 된다 아까 말씀하셨죠?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책상 앞에서요. 저도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학원 운영했고 교사를 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긁어주시면서 얘기하셔야지 안동 국민이 덕받다. 그거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용하셔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이 돼서 새로 생긴 안동시는 종전의 안동시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도농통합시라고 해요. 도농통합시. 그래서 종전의 안동시에 있던 동은 그대로 동으로 가고 안동군에 있던 읍면은 그대로 읍면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동에는 혜택이 없는 게 읍면에 살면은 혜택이 많습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이제 신분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그대로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는 통합이 되면은 아마 지금 제가 안동시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책상에 앉아라 헛소리하노. 버스,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게 훨씬 과거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해야지 정치적으로 안개 안 들어와서도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야, 너의 나팔 소리를 그만하세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통합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특별하게 덕을 가져갈 게 없었어요. 딴 얘기해요. 그만해요.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저한테 자꾸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구분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 답변을 들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마무리를 잠깐만 한 번만 마무리. 아니 기다리세요. 마이크 관리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마이크는 내 지시를 받고 드리세요. 그 마이크 그 실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분한테 드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답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답변이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 혹은 또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다음번 토론 때 문제 제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나 이제 그 답변을 끝까지 듣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요 문제와 관련해서입니까? 예. 그럼 문제와 짤막하게 네. 마이크 드리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제 반론이니까 짧게. 지금 아까 안동에 안사라고 오셔서 모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동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희들한테 지금 뭐 세계 유나무산이 하회에 왔고 해서 어지간히 덮을 줄 아시죠? 그 지역 또 낙동강에 지금 수양버들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홍수가 지면요 그 제방 무너지면은 수만 명이 그냥 매몰됩니다. 근데 그 세계유산 문화 때문에 태극 거적 사업 때문에 벌채를 못 합니다. 왜? 환경운동과 연합들이 불살되고 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혜택을 본다든지 행정적으로 통합 했으니까 행정 답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자, 이쪽에 왼쪽 편 마이크 누구신지 성함 말씀하시고요. 북부지역에 온 그 천성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합니다. 이 통합 문제를 논할 때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선출직의 불출마를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은 응하겠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공유하고 공개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법적인 이 절차가 무시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시도지사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질문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저 실무자들이 아니 이거 공론화 주민 설명회 오셨으면 대표로 오셨잖아요. 하셔야죠. 어쨌든 이 건은 회의록이 작성되는 거니까 뭐 그 기록을 전달하시든지 하여튼 뭐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였죠? 두 번째가 공개하고 공론하는 게 법적으로 법적. 근데 굉장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광역자치단체 통합절차법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이루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률적 근거부터 만들어서 필요한 입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절차법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도 통합과 같은 이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절차적 규범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그런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계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법적인 그래 말씀하시겠어요? 예. 하혜수 교수님께서 말씀. 네,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시도 통합할 때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해놓고 다만 주민투표에 붙이면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투표로서 다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은 주민투표 결과는 국회의 입법 행정권을 제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 결과 부결되든 뭐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오든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은 국회에서 법 통과할 때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부담감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법적인 제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혜수 교수님, 하 교수님 말씀이 이제 정확한 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합의를 하는 관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합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거는 뭐 행정기관들이 여러 가지 안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합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법률적 합의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관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난번 1차 시기 때 이제 상당히 제법 그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많이 이제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기에는 행정적 단계에서 시도지사님이 좀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하였는데 요 단계에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보다도요. 저는 뭐 내용은 상당히 건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그 이제 감정을 많이 건드리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사회적 수준의 합의가 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마저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적 합의 단계에서 이제 시도 간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도움을 주어서 같이 사자 합의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단계고요. 사회적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으니까 좀 충실한 자기의 진솔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나 섭섭하면 섭섭하다 또 못 믿겠다 말씀들 하세요. 그렇게 털어놓으시면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안과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지금 왼쪽에 손 드신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여선 안동중앙신시장 상인회장 김상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들어봤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김태일 총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중간에 2차, 3차 때 뭐 주민이 원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이 그래서 중간에 1차적으로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왜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원해서 해야 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박승주 전문가님이 아까 시군 통합을 하면은 이제 현실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법상으로는 통합했을 때 뭐 구역이나 이쪽에 혜택이 크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회장을 하고 이런 걸 해봤을 때 사실상 뭐 법률적이나 이런 혜택을 보는 거는 뭐 큰 단체라든가 일반적인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실제 농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상 그 남북권의 주민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뭐 좁게 만들어놨고 좁은데 불러놔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주최 측에 일단은 잘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그냥 양해로만 바르고 양해로 넘어가서 그냥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책임을 만들어 놓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과정이 주민 뜻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는 시민만 해도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이 구역에 자리를 잡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냐? 예, 뭐 그 장소 문제는 또 다른 논란입니다. 그것도 야합입니다. 야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형식적이지 않냐? 요식행 이행 절차에. 그래서 저 진심이 담긴 걸로 이렇게 생각을. 아니 존경하는 교수님. 자, 그러면 혹시 저 방금 안동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광주에서 온 이영철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안다고 해서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하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광주 전남엔 행정통합 추동할 리더가 없나. 이게 이제 지리학과 교수님이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 통합하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고 결국은 리더들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뭐 야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주에서 온 저로서는 우리 지역도 좀 야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가 없어요. 정치적 욕심 때문에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하는 거는 미래의 효과이기 때문에 참 설득하기 어렵죠. 국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반대는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리더가 나서서 먼저 시작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절차에 관해서 잠깐 우리 한혜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도
그런 과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에서 좋은 안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뭐 하여튼 진행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시는 선생님. 네, 전 안동에서 온 김두년입니다. 저는 행정통합추진단장 정성형 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코앞에 그 백년 대교로 만들어놓은 경북도청은 그 앞에 폐허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27년까지 인구 10만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모든 부동산이나 아파트 그거에 경매나가 떨어지고 거기에 그 장비 국물을 보고 많이 왔던 사람이 거지가 된 사람 많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도청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다시피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청사도 이게 대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통합 청사 부분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청사, 대구시 청사하고 포항의 환도계 분권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저희가 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그거 외에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국가 사무나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 2단계 사업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안동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배치를 해서 더 행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 법안에도 그런 거를 넣고 또 통합 전략에도 그렇게 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도청 신도시 이제 2단계, 3단계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참 답답하고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통합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혜택들, 특례들 이런 분들을 좀 받아와서 우리가 북부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부분들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걸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기간은 3분의 1 따랐어요. 약속하고 안동이나 이 북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그 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께서 좀 더 불신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통합을 통해서 토지를 사기 분양하는 거예요. 예, 그런 똑바로 하셔.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맞습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고 저희들도 안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논리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이때까지 받는 거 도청 갖다 놓은 지 8년 됐는데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의견 충분히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석자도 실질이 책임지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그건 말장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의 핵심을 보니까 그 도청 이전 문제는 그 이전하지 않도록 법률에다가 명시를 하겠다고 하니 좀 진전된 대답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뭐 발전을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응해야 됩니다. 나는 남부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해 이제 제가 북부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진전된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이제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더 많아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확약을 요구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네, 그렇게 이런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가치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요구하고, 이게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염려, 불안, 걱정은 제가 이유 있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얘기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해나가야 되는데요. 잠깐만 좀 들어보고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네, 그러면 한번 듣고 나중에 패널들은 종합적으로 네, 마이크 드리십시오. 예, 안동여선 김승현입니다. 방금 정성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황당스러운 게 있어서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북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못한다 그랬는데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북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통과를 시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는 영원히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모르지만.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돼서 500만 이상이 되어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기업,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그러면 최고의 기업이 아마 애플일 겁니다. 모두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애플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애플 본사는 이상하게도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영국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애플이 왜 아일랜드로 이주를 했냐 그러면 본사를 옮겼냐 그러면 아일랜드의 혜택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유치를 하려면은 정부의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인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규모가 큰다고 해서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들 그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통합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이 0.7명인 상태에서 어떻게 한 지역의 인구가 그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의는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 패널 분들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의미 있고 생산적인 문제 제기들도 많은 것 같았고요. 또 경청할 만한 또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패널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새벽차를 타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경산이 생각보다 교통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박물관도 굉장히 또 버스가 갈아타고 뭐 택시 타고 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특히 또 18일 날 안동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동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많이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문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도청 소재지 신도시 활성화 이런 팻말을 들고 지금 봤는데 그건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법안에. 근데 이 법안이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는요 이게 도청 소재지를 그 청사를 갖다가 청사란 말을 안 쓰고 소재지라고 합니다.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라.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에 보니까 여기는 조례로 하지 않고 뭐 한다 안 한다 뭘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근데 법에서 가이드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하고 지금 안동에 대구시청과 경부도청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또 그 말고도 다른 데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둬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두 개가 합하는데 그 도청이 무슨 두 개고 시청이 두 개냐 나와서 이제 요즘 뭐 공동위원장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장도 둘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부처에서는 장관도 2명을 하겠다고 그러는 부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저는 도청이 하나라는 관념은 이제 벗어날 때 됐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합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아니 합친 이야기는 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얘기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를 하세요. 도청 세계는 어떻게 행정통합 아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침에 새벽차 타고 왔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경북 그 안동권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우리 뭐 퇴계 선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사람들이 많고 거기 자주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TK면 다 굉장히 모든 지역이 발전된 줄 알았더니 제 그 친한 형님이 다 하시는 봉화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그 통합하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걱정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제 정책 당국자는 아니지만 제 3자 입장 이야기할 때 그 외국에 보면 이제 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세종시 이전이 그런 목적이었죠. 수도까지도 막 이전해가지고 낙후 지역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특정 지역에만 또 과도하게 하면은 또 헌법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대구 경북특별시법은 위헌적인 소지도 많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대구 경북만 엄청나게 자리분까지 돼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타격사항이 보면은 그 왜 거기만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고 헌법에 그게 균형 발전하란 말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풀어야 되고 헌법 개정 전에도 그걸 추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안동권 개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은 뭐 수도를 도청 소재지를 단일 소재인가 대구 경북 특별시 청사를 소재지를 안동으로 특정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저기 경기도도 지금 저기 의정부에 제2청사 더 놓고 있거든요. 특정은 저기 안동으로 해놓고 아까 마통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행정 잘 펴기 위해서 뭐 대구도 필요하고 저기 포항에도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제2청사 제3청사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정책으로 되지만 지금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명시했다. 그 점을 좀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농복합병신 아까 우리 박성주 그 이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법제처의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그 행정특례라는 법률을 제가 그때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별 혜택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기조가 그래요. 기존의 읍면 지역에서 누리던 것은 그대로 유지해준다. 그걸 법에다 명시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도시지역이지 읍면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 우려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조문 하나 둬가지고 뭐 지방 교부세 할 때 좀 더 줄 수 있다는 이런 걸 더 놨는데 아까 이제 저는 그게 제대로 집행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박순희 사장님은 이제 행안부에 그때 오래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걸 보시고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제 거기에 행정과 여기 여러 주민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주민들 의견 다 들어보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많이 틀리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모레 이제 저는 이제 안동 그걸 가야 되는데 또 불러주셔서 저 걱정입니다. 이게 경상도 오셔서 그런데 안동 가서 제가 제대로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인데 저는 그 안동이 사실 정신적인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그분들이 또 제가 봉화 가면 하나 만나는 형님 정말 정단하십니다. 고택 주인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 안동 가서도 험한 일은 없을 거다 그래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18일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또 미지랑에서 또 말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주도가 먼저 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걔들은 단층제를 해보려고 행정체계 개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주시에서 특혜를 많이 줬어요. 엄청 줬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본토에서 제일 먼저 시동을 건 게 대구 경북인데 그냥 뭐 특혜달라고 하기는 뭐하니까는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특혜를 달라.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이제 해다가 무산되고 이번에는 약간 그 두 시장 도지사 두 분이 뭐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실망을 걷는 게 행안부에서 뭐 또 공동으로 뭐 MOU를 작성했더라고요. 행안부는 사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 이익도 대표한다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편이거든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의견을 반대를 무릅쓰고 대구 경북에다가 많은 특례를 부여한다. 그 총대를 매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사실 경북이나 강원은요, 전라북도나 강원도는 저 특별자가 붙었지만 저건 상당히 변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이 통합해가지고 하고 전남 광주도 통합하고 부울경도 통합한단 말이 들리니까 통합할 파트너가 없는 두 지역의 강원도하고 전북이에요. 그 양반이 놀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특별을 만드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 도민들이 찬성해가지고 만든 걸 것입니다. 그 특별법이 만든 게 뭐가 대수냐고 하는데 거기에 특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시행되냐 안 되냐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그 악유를 하실 사항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대구시 인구 240만이고 경북 250만인데 10만 명이 많죠. 통합시가 되면은 모든 건 이제 시의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경북이 더 우세하네? 아닙니다. 경북은 지금 4개권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실 단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대구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통합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 예.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안동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 말씀 드리죠. 많은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제주가. 그런데 그런 특별시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네, 전 법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굉장히 열띤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경북도나 대구시가 도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이제 오히려 단청제를 시행하다가 이제 기초 부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지사가 5,000개가 넘는 국가사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을 잘 보살피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도민들의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를 이제 3개시로 기초를 부활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작업을 한 3년 정도 진행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를 그대로 시도의 권한을 그대로 존속시킨 상태에서 시군구죠. 시군구의 위치를 법적지위를 그대로 보장하는 상태로 특별법에서 정하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나 강원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른바 이제 특별자 붙은 세종특별시 이런 그 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대구 경북 그 통합특별법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른바 이제 지역균형 관점입니다. 북부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청 옮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게 통합해갖고 그러면 도청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나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텐데 뭐 아시다시피 교도소만 하나 옮겨도 그 동네가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이 공공시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률에서는 일단 경북도청하고 대구시청을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거기에 1청사가 됐든 2청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 청사 활용은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 244조 보시면 대구 경북 특별시 행정복합도시 발전에 관한 특례가 이게 저는 이제 안동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적으로 보면 세종시인데 대구 경북 안에서는 이제 안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미래발전특구, 글로벌 미래특구도 그대로 그 지역 전체를 지정하겠다는 이야기, 이제 법적인 규정들을 넣고 있는데요.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가 여기 대구나 경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처리라서 세종시를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한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들 통해갖고 아는 사람들 통해갖고 국회의원들 통해갖고 가서 기재부 장관만 1분 만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분권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2단계가 왜 진행이 안 돼, 3단계가 왜 진행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지사님한테 하시겠지만 도지사님 가갖고 기재부 장관 만나갖고 이거 예타 경제적 편익 줄여갖고 예타 통과시켜 달라 라고 압박 우겨야지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권한 중에 3분의 2만 특별시장한테 가면 그러면 이제 특별시장 근무하는 아니요, 예. 안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게 해놔놓고 있는 것도 빼주는데 무슨 놈은 아니 이제 그게 말이 되냐고요. 법률상 권한이 장관한테 있는 거를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니까 가서 그 압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그 장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도지사, 시도지사가 와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역적 형평성 때문에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권한을 아예 갖고 보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달러를 찍고 다른 시도에서는 아이고 그냥 경상북도 잘 해먹으세요 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제주도는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앞으로도. 제주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인구 40만에서 시작해서 인구 72만을 만들고 그 안에 수소단지를 만들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받아가지고 경상북도가 하지 다른 않습니까? 시도의 걸 뺏어가지고 경상북도만 해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다른 시도의 것을 뺏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우리 경상북도도 자생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의 자치고 분권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모델화되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용산을 가지라고 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 안동 가서 하세요. 우리 좀 들읍시다. 제가 드리고 왔는데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좀 해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그때까지 듣고 있잖아요. 안동 선생님들. 가서 그 말씀하세요 좀. 네, 선생님들. 들으세요 좀.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고 안동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 성도들한테 좀 들읍시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들 얘기만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성도도 왔어요. 좀 들읍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 안동 가서 주장하시란 말입니다. 자. 여기는 청도 사람하고 와 있는데 왜 안동 사람하고 떠들어요? 자, 이제. 안동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자, 두 분 좀 다 조용히 하고 들읍시다. 두 분 다 정당하십시오. 먼저 의견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조용하십시오. 이제 조용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말씀 다 끝나셨죠? 마무리하십시오. 그 다음 기회에 또 있으니까 논쟁 나는 거 아니니까요.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래도 지방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광역이거든요. 그 광역이 그걸 받아서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이 제주도에서 모델화됐고 그 다음에 그게 내륙에서는 대구 경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중앙정부의 법률을 검토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그 바람입니다. 네, 그런 바람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 정도 얘기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일단 그만큼 이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행정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특히 그 대구경북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연구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정책 연구를 하지만 대구 중심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구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권역별로 그런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큰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권이라든지 동북권, 북부권 등에서 많은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오늘 또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 내용에 담겨져 있고 물론 이제 특별법이 다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법 안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좀 더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많이 절실하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오늘 나온 내용 많은 얘기들 담아가지고 좀 더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몇 시간 했죠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한참 지나서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행정통합 시도 때 좀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가 좀 복잡합니다. 뭔가 사태가 좀 나빠진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진전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노력을 해 나가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의미 있는 지점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통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공공재에 대해서 누구든 정당한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뭐 어디 못 사는 지역이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좋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이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좋은 통합을 할 경우에 또 과정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나가면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를 어떤 법적 수준에서 좀 이렇게 규정을 못을 받겠다 하는 것도 이런 요구와 토론과 논쟁이 없었으면 누가 그걸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이철우 두 분이 그래 뭐 그 청사는 거기 있는 게 마땅해야 하고 할 리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좀 지혜롭게 그런 요구들과 주장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는 이제 정도를 가실 겁니다. 두 분 다 뭐 시장 도지사를 넘어서는 그 일종의 내셔널 리더에 해당하는 국가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도민들을 눈속임해서 어떻게 자신의 무슨 정치적 영화를 누리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리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특히 이철우 지사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학자로서 판단하기에 그 공공의 문제의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정치인들 제가 다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공가치, 어떤 공적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 소명과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 이름 석자 걸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카운터파트는 명백히 아닙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라는 아주 소중한 이 새싹을 그냥
그 밟아 뭉개버린 상황을 만든 사람은 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습해야 됩니다. 시민들, 도민들 사이에 생긴 많은 불신과 걱정과 염려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내는 조치가 없고서는 이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라도 그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그 리더십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 추진하는 리더의 진정성을 믿지 않으면 이거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구심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또 리더가 이걸 진정성 가지고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또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상당히 또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께서 아주 주옥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또 있겠죠. 또 오늘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도 또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하실 테고 안동 설명회에서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